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 영상은 유승민에 대해서입니다. 방송에 앞서 우리 남선호 대표님, 초록이 대표님, 댓글에 초록이라고 달리시는데요. 후원금 잘 받았습니다. 매달 보름에 한 번씩 잊지 않고 보내주시는 여직원이나 또는 자제분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초록 대표님한테는 항상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뿐이 없습니다. 지금 고고TV에 후원하시는 분은 남초록 대표님 한 명뿐이 안 남았고, 그 다음에 자율구독료 내시는 몇만 원씩 내시는 분들도 며칠 전에 일주일 전인가 고고싱 임상희님이 3만 원 보내시고 하나도 없습니다. 고고TV를 보시는 분들은 자율구독료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자율구독료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내가 아무리 용돈은 재주가 있다 그래도 수입 하나도 없이 이런 방송을 봉사하듯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고고TV가 광고 나오는 건 내 거 아니에요. 고고TV는 100% 노딱이면서 안 풀리고 있고, 또 다른 방송같이 후원금이나 뭐 광고 팔이도 안 해요. 뭐 앞에 뭐 소주 놔두고 먹는 거 놔두고 무슨 뭐 정적제 팔고 김치 팔고 옥장 팔고 그런 거 안 합니다. 고고TV가 구독자가 한 93,000명 좀 넘으니까 메일로 그런 광고 다르면 돈 주겠다는 메일이 엄청 들어와요. 하루에도 몇 건씩. 전 그런지 못합니다. 모르죠. 혹시 나중에 어떻게 될지. 정치 평론 방송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거 할 생각 없고, 여유 있으신 분들은 과거에 내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율구독료와 후원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 편은 유승민 편인데요. 제가 유승민을 대단히 좋게 봤어요. 당시에 박근혜 당시에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하면서 유승민을 유심히 보기 시작했는데요. 고고TV는 일반인으로서 정치를 대단히 깊게 보고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과거에 정치를 하려고 그랬고, 현재 국회의원들 민주당 쪽 애들이죠. 제 후배들이 586들이 많으니까. 그런 애들, 아직까지도 그런 애들과 통하면서 자문을 해주고 그러는데요. 고고TV의 말이 진리가 될 겁니다. 지금, 정치를 개혁하라. 여야 다 꼴보기 싫다. 민주당하고, 국힘, 또는 국힘, 새누리당, 자한당, 미통당, 국힘. 다 보기 싫다.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보수층이 득세를 하면서 그게 갖다가 그걸 저항적으로 나타나는 게 그 진보 좌파층들입니다. 근데 고고TV가 볼 적에는 우리나라가 참 다이나믹가 간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조선 500년 6.25 사색 당파 때문에 정치적으로 대단히 관심이 많은 피를 물려받은 민족이에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6.29 문화의 특징이고, 그리고 혁명다운 혁명을, 세계적인 혁명 과정을 한 번도 못 거친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먹고 살만하니 정치를 보면 짜증이 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완벽한 선진국이 돼 있어요. 그 완벽한 선진국을 만든 것이 바로 보수 세력이에요. 이승만은 좀 그렇지만 박정희 이래 보수 정권이 우리나라를 이만큼 선진국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그거 부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급격한 성장과 세계 무대의 대비로 우리가 세계 무대에 지금 경제적으로는 영향력을 끼칠 정도의 나라는 됐어요. 그게 선진국인데요. 그러니 거기에 문제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급격한 사회 성장과 변동과 역사 발전과 경제 발전과 또는 외교 성장에 의해서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겠죠. 다른 나라는 100년, 200년 할 것을 우리는 30년 만에, 40년 만에 해버린 나라니까. 그렇죠. 박정희가 일본에 차관을 들어와서 6억 불을 가져와서 포항제철을 세우고 고속도로를 닦은 것이, 그때부터 우리는 산업혁명을 시작했어요. 1965년부터.
지금 50년 좀 넘었어요. 그러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러시아나 유럽은 산업혁명이 1800년 중반부터 나오니 200년이 됐어요. 그걸 따라잡은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진보적이나 좌파적인 그 눈으로 보면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저항을 하고 도전을 하는 것이 바로 좌파 민주당이에요. 그런데 좌파 민주당이 지금 망가졌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진보 이념을 떨쳐버려가지고, 기본적인 진보 이념을 문재인 노무현 때 말아먹어가지고, 강력하게 우리는 거기서 또 보수 국힘은 윤석열이가 지금 위기에 빠졌으면 우리는 저항을 할 수뿐이 없어요. 지켜야 된다는 거죠. 대한민국 정체성이 좌냐 우냐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가지고 이 잘난 나라, 이 성장했던 나라, 앞으로도 성장이 남은 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겠다는 것이죠. 고고TV 입장에서는. 주말이니까 길어집니다. 자, 유승민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정치를 바꿔라, 정치인 같은 놈이 없다 하는 게 국민들의 인식이죠. 그 윤석열도 포함합니다. 이재명 직원은 갖다 붙일 필요도 없고 문재인도 갖다 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지금 보수 정권에서 차출해가지고 대통령을 시켰는데,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은 정치적으로 무능합니다. 경제적으로 무능합니다. 외교적으로 국방에서도 무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경험이 없기 때문에요. 정치라는 것은 모든 분야를 본다는 것이죠. 그게 국회의원들이 하는 짓이에요. 근데 윤석열은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이가 나는 대통령 처음 해서 모른다 하는 말이 그게 실수할 일이 아닙니다. 그 약점을 파고 들어오는 게 민주당과 좌파 진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저도 그랬어요. 2개월, 3개월 전까지만 해도, 불과 1개월 전까지만 해도 유승민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고TV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유승민은 크게 나가라. 또 크게 봐라. 세상을 바다같이 봐야지 어항에 갇히지 마라. 두 번째는 유승민이 이준석에 얹히면 큰일 난다. 이준석과 교집합은 없고 이준석에 얹혀가지고 정치적인 생명을 유지하거나 당대표를 하려고 그러거나 또는 정치 재개를 꿈꾼다면 실패할 것이다. 지금 현재 여론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유승민이가 차기 대권주자 한동훈이하고 1, 2위 다툰다, 또는 차기 당대표 보수층에서도 1, 2위 다투고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압도적인 1위 당하는 게 그게 다 허상이에요. 실제적으로 그 당대표를 들어가 보면은 당원이 70%이기 때문에 당원권에 의해서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이준석한테 얹히지 마라. 이준석의 조롱과 희롱과 냉소의 정치, 이준석의 갈등과 분열과 정오와 적의의 정치에 얹히지 마라 하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고고TV가 이렇게 되면은 유승민을 내 손바닥에 칼집을 내듯이 버릴 수뿐이 없다. 이대로 계속 한다면, 합리적인 이성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이 그렇고 좌파 진보 또는 보수층 일부들도 유승민을 보면 품격이 있는 정치인이다. 따뜻한 보수다. 합리적인 이성을 가졌다. 품위가 있다. 저런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되고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일부 세력이 있었죠. 그게 6, 7%예요. 한 10%. 그런데 요번에 윤석열이가 저렇게 좌파 진보의 공격을 받으면서 윤석열이가 스스로 참여하는 과정도 있었고 윤석열이가 실수를 많이 하니, 그죠? 여론의 국민들이 30%도 안 주고 있더라. 30% 전후를 주고 있더라. 나머지 70%나 60%는 윤석열의 부정적이더라.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애초에 윤석열 대선 과정에서부터 윤석열의 그 정치적인 무지함, 또 김건희 문제, 또는 유승민에 대한 애절함, 유승민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유승민을 밀었는데 크게 뭐라 그랬었죠, 저는. 근래에 와가지고 절대적으로 해야 돼선 안 될 게
이준석 팬덤, 이준석 사태에 언책하면 안 된다고 내가 수없이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털컥 얹혀버렸네. 이준석의 등에 타버렸네. 국민의 등에 타야지 이준석 등에 타버렸네. 이준석은 제가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보든 단기적으로 보든 연기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다음 총선에서 어여부여 해가지고 비례대표라도 들어온다면은 그것도 또 한 번 국민들은 이준석의 진면목과 민낯을 보게 될 겁니다. 국회의원이 된다면. 다들 발광됐어요. 이준석의 아주 비천하고 비루한 천박한 지식은. 그래서 지금 그 얼치기 평론가들이나 좌파 진보 평론가들이나 이준석과 유승민을 갖다가 그래도 연호하는 평론가들이 사나사 하는 말이 걔네들의 전제 조건이 이거예요. 윤석열이 무너질 것이다. 윤석열의 지지율은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내년 총선 전까지 윤석열 지지율이 반등이나 상승을 못하고 30% 전으로 이렇게 갇혀 있다면은 이준석의 세상이 온다. 유승민의 세상이 온다. 또 국힘 내에 반윤 세력이 득세를 하게 될 것이며 윤석열을 치러 들어갈 것이다. 이런 가정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정치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죠? 국힘만 있으면 있어 오케이. 우리가 박정희 시대라면 있어 오케이. 박정희 시대는 유정혜를 100명을 집어넣고 그죠? 그 다음에 국회의원 가반을 가져와서 전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압도적으로 가져갈 게 박정희 시대죠. 독재 시대죠. 그렇다면 내부에서 투쟁을 해가지고 박정희를 쓰러뜨리고 그죠? 내부를 쓰러뜨리면 성공하는 것이었죠. 근데 이번은 다르다. 정치는 그 당시에는 상대방이 있다는 것이 아주 걸출한 정치적인 길이나 김영삼과 김대중반이 있었고 그들이 그때 이후로부터 투쟁에 거쳐서 30년 후에 집권을 하게 되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상대가 있다. 보수를 나도 보수를 개혁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개혁해야 된다는 주인데 여기만 개혁해가지고 우리는 그럼 청정지역을 만들고 산소만 있고 질소 탄소가 없는 외부 침입이 없는 아주 청정지역을 만들면 성공할 것인가? 그렇지가 않다. 상대가 있다.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 반으로 쫙 깔려져 있다. 항상 선거 때만 되면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김대중 이후에 김영삼까지는 안 그랬어요. 김대중 이후에 쫙 깔려져서 나오는데 좌파 진보 50% 우파 보수 50% 그렇게 투표장으로 가고 중도가 있고 무당층이 좌파 진보를 때는 70% 이상이 있는데 그들도 항상 좌파 진보의 기축에 의해서 선거장에 가면 중도나 또는 무당층들이 좌를 찍을 것이냐 우를 찍을 것이냐 어떤 속에 힘을 실어줄 것이냐 이런 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얼치기 평론가와 또는 이준석과 유승민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또 좌파 진보들은 민주당과 좌파 진보의 득세와 저항과 또는 도전을 말하지 않고 국힘 내부만 지금 들고 나오고 국힘을 갖다가 없애버려라, 윤석열을 주저앉혀라, 국힘을 파괴하라, 불살려버려라 이렇게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쪽만 그렇게 되면은 저쪽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저쪽에 훨씬 더 큰 힘을 갖게 되겠죠. 근데 좌파 진보들과 이준석 태거리들이 갖고 나오는 논리는 뭐냐 하면은 중도층의 소구력이 이준석도 있고 유승민도 있다. 따라서 이준석과 유승민이 지금 현재 무당층의 30%가 또 감으로 우리 대선 직전과 마찬가지로 그것만 우리가 가져와도 이기는 거 아니냐?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고고태배가 드리는 말씀은 국힘은 기존 보수는 그대로 있는데 좌파 진보도 그대로 있다. 그러나 이준석과 유승민이 그걸 갖다가 해치고 들어갈 세력, 그 덩어리라는 것이 이준석은 덩어리 정치를 갖다가 파괴한다 그러는데 그 덩어리라는 것이 이준석과 유승민이 가져갈 덩어리가 얼마나 될 것인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좌파 진보는 그대로 있어요. 이준석, 유승민이 신당을 차리고
개혁 보수의 깃발로 자기들이 독자 세력으로 윤석열을 없애버리고 떨궈져 나올 때 좌파 진보들이 이준석과 유승민을 밀어줄 것이냐? 안 밀어준다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도 아직 100년 전쟁을 하고 있고 어떻게든 보수를 갖다가 괴멸시키고 좌파 진보의 천국을 만들려는 애들이 그들이 이준석과 유승민이가 윤석열을 타격하면서 윤석열을 갖다가 무너뜨리는 과정에 있어서 좌파 진보는 현재는 박수를 치고 있지만은 결국은 그들을 안 밀고 보수의 계멸을 갖다가 유도하고 있다 하는 게 고고TV의 생각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준석이가 자기가 쫓겨나는 과정에서 자기가 지금 정치 탄압을 받는다, 정치 보복을 당한다 하는데 그건 개소리고 그건 다 거짓말이고 이준석이는 당연히 그런 코스로 가야 되고 이준석이는 그 조디 때문에 경거망동하는 조디 때문에 이준석은 끝났다. 거기에 유승민이가 올라탔다. 제가 유승민 보고 그렇게 올라타지 말라 그랬고 유승민 측한테도 절대 유승민은 이준석한테 등에 타면 안 되고 이준석을 갖다가 업으면 안 된다. 이준석이가 유승민한테 와서 무릎을 꿇었고 도와주십시오 항복할 때까지 유승민은 기다려야 한다. 그때가 때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그 말귀를 못 알아듣고 지금 유승민 옆에 참모 하나도 없어요. 친육에 지금 국힘에서 일반 얼치기 평론가들이 반윤이 전문에 이 누구야 그놈아 전라도 출신 원내대표 나가 40%는 얼른놈 이용호 그 40%가 반윤이다 하는데 그것도 거짓말이고 얼치기 평론가들이 그 좌파 진보나 이준석 패거리들이 지네들이 살기 위해서 하는 소리예요. 그 세력이 유승민한테 갈 수가 있다. 그것도 거짓말이다. 유승민은 지금 독단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점점 작아지고 있고 이상해 이 사람이 지금 보면은 페이스북을 내고 그 강의하는 거 보면은 그게 뭐냐면은 정치에 대한 압박감, 자신에 대한 압박감 또는 정치에 대해서 자기가 소외될지도 모르고 어떻게든 존재감을 나타내고 뭐라도 도전을 해야 되는데 혼자 생각하다 보니까 생각이 작아지고 날카로운 말만 한다.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고 문제점을 갖다가 더 확장시키고 문제점을 갖다가 더 쉽게 말해서 상처 끌고 가지고 더 상처를 든다게 하는 지금 말을 하고 있다. 큰일 났다. 유승민의 합리적 이성은 없어지기 시작했으며 합리적 지성도 없어지기 시작했으며 품위도 없어지기 시작했으며 품격도 없어지기 시작했다. 저번 영상에서 예고한 대로 유승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어제 이준석이가 나와가지고 이놈은 조디 때문에 망한 놈이 16시간도 못 참는 놈이에요. 이놈은 조국이보다 더 SNS에 중독된 놈이에요. 이재명보다 더 SNS에 중독된 놈이에요. 왜? 조국이는 그래도 수백만의 지지자가 있었고 또 이재명은 개딸 양아들의 수백만의 지지가 있는데 이준석은 그거마저 없어요. 그거마저 없으니까 끊임없이 사회에 자기 지지 팬덤 2030 남자애들이 이탈할까봐 끊임없이 내놔야 돼. SNS를. 쉽게 말해서 지금 2030 남자애들이 5060 70을 갖다가 틀딱이니 틀리니 늙은이들이 하나 조롱하면서 다 죽어 없어지라 할 때 이준석은 그 적의와 분노를 갖다가 확장시키고 분출시키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계속 SNS질을 하고 있다. 어제 나온 말도 보면은 물령망동 나 지금 이런 건 미치겠네. 물령망동 정중여산 흔들림이지 마라. 당원 탈퇴하지 마라. 자, 물령망동 정중여산을 하면은 이걸 갖다가 애들한테 꼬맹이들한테 당원 탈퇴하지 마시고 혹시나 유승민이가 당대표가 되면은 지원하세요. 그런 복선도 있겠으나 자기는 언제라도 국힘에 복당을 하고 복권이 된다. 국힘 출신으로서 자기는 국회의원 선거에 나간다. 이런 거죠. 그러면은 그러나 안더나 얘는 정치 끝났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의 내수는 날카로워서
말과 글이, 얘는 주로 말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글로 지금 내고 있잖아요. SNS로. 그게 나중에 보면 조족조 같이 이적이로 변할 겁니다. 응? 글을 쓰는 거 보면 형편없어. 말을 쓰는 것보다 그렇게 유치할 수가 없어. 작아져서 그렇다. 그러면은 나이 든 사람을 노인이라고 하면은 남녀노소 같이 이 이준석이라는 소인의 등에 얹힌 유승민은 뭐가 되느냐? 어? 대인의 등에 얹히하고 호랑이 등에 타야지. 이준석이란 소인의 등에 얹히고 이준석이란 이런 형편없는 놈의 등에 얹힌 유승민이야말로 물령망동 정중여산해야 하는 거에도 불구하고 물령망동 정중여산 중심을 지키고 흔들리지 말아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의 등에 올라타가지고 이준석과 같이 윤석열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윤석열과 완전히 척을 치고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는 소리예요. 응? 거기서 나오는 말들이 보면은 이준석의 양두구육 뭐 그런 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준석 같은 놈은 지가 개고기를 갖다가 열심히 팔고 그 개고기가 개머리가 윤석열에다 했죠. 그 윤석열하고 완전히 끝내겠다는 소리라고. 근데 이놈만은 국힘에 남아있는 거야. 윤석열 정권에 남아있는 거야. 만약에 이런 게 민주당에서 문재인 보고 개고기다 개새끼다 했으면 민주당 놈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제명이 아니라 완전히 정계 은퇴를 시켜버리지. 소리 소문 없이 없어지게 하지. 그러면은 유승민 같은 경우가 이준석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준석을 지렛대로 삼았나 이준석의 등에 올라타는 어깨에 올라타가지고 이준석과 똑같은 의의를 구사하면서 윤석열과 완전히 척을 졌다. 정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뭐 했어요? 그 바이든은 날리면이고 내교는 날리면으로 들어요. 국민들도 점점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응? 그리고 이 새끼란 말도 불분명해. 그리고 이 새끼나 바이든이나 날리면이나 그거는 사석에서 나오면서 지나가는 말로 한 걸 갖다 그걸 터집 잡으면 안 돼요. 그 좌파 진보 논리들이 반윤 세력이 어떻게든 윤석열을 무너뜨리고 자기들 정권을 갖고 오다는 공격인데 그게 올라타 버렸다. 유승민이가. 이 새끼 쪽팔린다. 그 말에 대해서는 이준석을 갖다가 가처분 신청을 했다가도 징계 1년을 더 때릴 거라면은 이 새끼 쪽팔린다 한 말 그렇게 비속어를 쓴 윤석열 당원을 갖다가 징계하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새끼 쪽팔린다. 바이든 날리면 그거 확실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이 유승민이가 뭐라 그랬어요? 국민을 개 돼지로 아느냐? 국민을 개 돼지로 아느냐? 코미디언이냐?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이준석 가처분에 대해서 개소리 하지 마라. 이거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응? 이준석도 개고기 팔로 다니고 지금도 이놈도 개고기 팔로 다녀. 개고기라는 것이 이제는 윤석열이란 개고기가 아니라 유승민이란 개고기일 수도 있고 또 일반 국민을 개고기라도 할 수 있고 그 개고기란 말을 개를 갖단 말이야. 유승민이가 개돼지다. 국민이 개돼지다. 국민은 뭐라 그랬어? 유승민이고 국민도 개다. 개고 뭐야 막 개소리다. 그런 말 했죠 아마? 응?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정치인의 품격은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홍준표가 과거에 하도 좌파 진보애들 정의당에 대해 따라붙으니까 미친 개가 있어도 기차는 달린다. 그런 말하고 페이스북으로 활짝 해가지고 올리는 거하고는 이건 다르다는 거죠. 확실히 지금 유승민은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기로 들어가 버렸다. 그죠? 당대표로 출마하려면은 당원들이 70%의 영향력이 있으므로 그들을 확보해야 함에도 그래서 정치를 크게 하고 당원들과 타협하고 당원들하고 따뜻한 게 보여줘라. 당원들이 그들을 포용하지 않고 우선 또 당대표를 하려고 그러느냐. 이준석이가 당원들에 의해서 그 이준석 당원들 얼마 안 된다니까? 기존 당원들이 많다니까?
쫓겨나는 판인데 그 당원들을 하면서 개새끼들, 개돼지들, 개가 웃고 있다. 이거 끝나는 거지. 배신자냐, 반배신자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탄핵파냐, 비탄핵파냐, 전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탄핵은 없어야 했고, 헌정은 중단되면 안 되며,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못했다고,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이가 얼마나 잘못했다고 또 헌정 중단을 갖다가 시도하는가. 이 보수로부터 또 한 번 버림을 받겠다고 자기는 각오를 했나 본데, 이준석의 등에 타서. 그러면 그 대안이 뭔가? 그러면 유승민 같은 경우 대안은 내가 창당을 하고 내가 깃발을 꽂겠다는 것인데, 그럼 하려면 빨리 하라. 내부에서 이런 말 하지 말고 나가서 하라. 그것이 지금 국민들이 요구할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지금은 좌파 진보와 편향된 왜곡된 여론조사, 좌파 진보 민주당 애들이 유승민한테 여론조사를 실어주니 거기서 의기양양해서 이럴 줄 모르나 세상을 보는 눈이 유승민은 점점 작아지고 있다. 합리적인 이성을 잃어버렸다. 이성적이 아니라 비이성적으로 지금 변하고 있다. 이래가지고는 정치를 못한다. 당대표도 못 될 뿐더러 차기 총선도 공천을 못 받을 것이며, 그럼 그 이후에는 그럼 앞으로 4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4년 동안 이걸 하면은 윤석열과 윤석열 정권 보고 개다, 개돼지 정권이다, 개가 없는 정권이다 이렇게 공격하면은 이게 언어의 품위가 있어야지. 고고태배 같은 개인은 충분히 그럴 수 있으나 그걸 가지고 4년을 어떻게 버티겠는가. 유승민이 끝나는 순간이다. 그만큼 내가 말을 했어. 친유계한테도 어른들한테도 절대 유승민이가 저렇게 못하게 하라. 이준석과 어울리지 않게 하라. 이준석 등에 타지 말게 하라. 이준석과 불가근 원각은 관계를 가져라. 고고TV가 지금 잘못 본 것 같아요. 응? 왜 이럴 때 튀어나왔어? 당대표가 되고 싶고 출마하려면은 당에 대해서 포용적이고 화합적인 발언을 하고 이준석을 나무래야지. 이준석이가 잘한 게 솔직히 뭐가 있어? 어린 놈이, 나이를 말하기 싫지만 어린 놈이 조디만 갖고 박약한 지식을 갖고 천박한 경험을 갖고 천박한 역사적인 지식을 갖고 인문학적인 고찰이 하나도 없는 놈을 갖다가 비호하면서 어떻게 하려고? 이준석이가 성삼락 성호과 정거인멸교사가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그때 그것이 사실로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것까지 부정하는가. 유승민은 사람이 살다 보면은 확정적인 물증이 안 나와도 경험적으로 우리는 추론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준석의 성상남 문제는 그걸 갖다가 비호하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왜 좌파 진보와 민주당 세력이 이롭게 하는가. 이게 지금 보수의 대다수의 의견일 거예요. 유승민의 행동에 대해서. 끝나가는 순간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